안녕하십니까. 문현 이동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지를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남구 문현 1, 2동 인근에는 그 문현 금융단지와 1만 세대 이상의 고밀도 도시주거 정비 사업들이 즐비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개발지들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내에는 물리적인 단절과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인해서 도심 속에서 슬럼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이러한 문현동이 도심 속의 어떤 일반 근린 지역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그 시적절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문현동의 여건하고 쇠퇴 원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하철 역세권이자 도심지임에도 주변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쇠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역 간의 단절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도시 거대 인프라인 동서고가, 광폭도로인 점포대로가 그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역하고 단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돌산 지역으로 인해서 지형적으로도 단절이 되어 있어서 그 문현 1, 2동이 거의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우선 세태도 분석에 있어서 구역 지정에 필수 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구, 두 번째가 사업체 수, 세 번째가 노후 건축물의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 요건에 저희들은 지금 다 세 가지 다 부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노후도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3%입니다. 그래서 마을 대부분이 노후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에는 그러면 어떤 자산들이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요. 그 세태 현황을 반영하는 것처럼 대상지 내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100여 개소, 빈집도 31개소, 이 부분은 문현 2동에만 해당이 됩니다. 비어있는 상가 그리고 창고로 쓰이는 1층 상가들이 즐비해서 사실은 골목 상권의 활성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구 분포가 초고령 사회에 이르고 기초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공공시설들인데요. 공공시설도 사실상은 경로당과 그 행정복지센터 외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그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해서 이곳은 흡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사 쪽방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는 수명을 다한 마을 우물이 존재해서 그 공동체의 기억을 간직한 그 골목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을 자산이 또 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존재하는 그 주민 주차장들이 많은 부분들이 사적 공간으로 좀 전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용된 부분을 공공성을 좀 회복해 준다면 지역 자산으로 새로 다시 태어나는 주차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요. 지역 내에 근린 상권이 침체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골목 문화와 그 상가 가로의 조성이 먼저 시급히 되어야 되고 93%에 이르는 노후주택은 다양한 주거 개선 사업들의 도입이 좀 시급하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서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이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조성해 주시고 또 버전업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그 보행 여건도 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들이 사실은 그 대중교통의 접근성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문현동 지역 내에 유동인구가 조금 늘어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전 구상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재생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있어서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장 위주의 사회에서 이제는 성숙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도시들은요.
도시에서 행복과 공동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가장 주요한 부분이 다층 공동체하고 지역 이기주의였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상 도시 재생이라는 방법론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도시 그 주거의 쇠퇴도라는 부분하고 기반 시설의 공급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들 대상지 내에 그 LH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주거 환경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LH를 총괄 사업 관리자로 해서 대부분 주거단지를 주거단지 내에 그 주거단지 간에 지역을 좀 열어주고 공동체를 열어주고 사업 이익을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도시 정비하고 도시 재생이 상호 보완하는 도시 상생을 한번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문현동의 미래를 사는 법을 목표로 해서 상생하는 문현 마실로드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지역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통해서 공동체를 연결하는 문현 마실로드, 주거 복지 지원과 노후주택 개선, 그다음에 복지 증진을 통한 문현 이웃 마실, 유동인구 확보와 골목 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현 골목 마실로 상생하는 문현동의 더 나은 미래를 한번 꿈꾸어 보았습니다. 문현 이웃마실은 총괄사업관리자인 LH가 주도하는 행복주택, 순환형 임대주택, 생활 SOC인 도서관이 있고요. 자율주택 정비 지원 및 노후 집수리, 빈집 정비 사업 등의 주로 주거가 관련된 사업이 포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의 생활복지를 위해서 복지 플랫폼을 조성해서 마을 체육관, 찾아가는 건강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가 만들어지고요. 불편했던 경로당이 조금 증축이 됩니다. 마을 공방도 생겨서 지역 내의 소일거리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문현 마실로드에서는요. 현재 대상지의 물리적 단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문현과 바깥문현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돌산 경사 녹지에 인접해 있는 국유지를 이용해서 어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시에 그 문현동 주민분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고 골목 상권도 연계되고 활성화에 근본적인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주민 의견의 적극적 수렴을 통한 생활 편의 증진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생활 밀접형으로 계획되어서 주민 체감형 재생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현 골목마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문현동의 활기와 골목 상권의 재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부분입니다. 협업 플랫폼을 조성해서 주민 공동체와 지역 협동조합들이 운영하는 문현 상생 협약 상가와 골목 상권을 형성하는 부분이라서 지역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플랫폼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마을 집수리단, 주민협의체, 현장 지원센터가 위치하면서 주민과 각 단체들의 의견 수렴, 교육, 협의 등이 가능해지고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는 공동체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사업들을 살펴보면요. 세부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LH가 제공하는 거점인 마을 도서관, 그리고 노후 주택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붕 정비, 슬레이트 지붕 정비죠. 지붕 정비, 노후 주택 수리, 빈집 안전 정비, 빈집 정비 등이 포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현재 총괄 사업 관리자인 LH의 문현 2 주한 사업 중에서 이제 원래 계획은 전체가 분양이었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144호가 행복주택으로 제공되고 있고 이 중에서 20호를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 시에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해주시게 됩니다. 또한 자율주택 정비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어떤 스쿨링과 컨설팅을 LH에서 함께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행복한 마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증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복지 플랫폼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다 함께 돌봄센터, 찾아가는 건강증진센터, 문현체육관 등을 조성을 하고 부족한 경로당 공간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에서 그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돌산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의 교류, 그다음에 교통 약자에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문현 숲길을 정비하며 현재의 열악한 산길을 최소한의 차량과 보행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도로와 숲길로 다신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안정과 편리함이 재편되는 요즘입니다. 그 주차장의 스마트한 이용 시스템, 그 다음에 보행자 알림 전광판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마을 도처에 위치한 그 공동 화장실과 마을 우물들도 주변을 정리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골목 상권 활성화 부분입니다. 대상지 내에 세태한 창고시설과 빈 점포가 다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접해서는 문현금융센터와 정비지역의 마녀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한 상권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 내의 카페, 막걸리 등의 그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협의체와 함께 힘을 모아서 협업 플랫폼, 상생 협약상가, 골목 마실로드, 그러니까 골목 정비죠. 이런 것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교육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동체 플랫폼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현동의 주민 협의체가 주도해 갈 수 있는 특수 목적 회사로 이렇게 키워 나갈 예정이고요. 재생 사업 전체를 지원할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특화 사업 부문에서는 그 총괄사업 관리자가 거점 시설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취약 부분인 순환형 임대주택의 확보와 도서관, 마을 공방을 공유하고요. 공동체 플랫폼, 복지 플랫폼 등을 조성하십니다. 도시 정비와 재생이 서로의 장점과 약점을 좀 보완을 해 나가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현장에 기반한 문현형 도시 재생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각적인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마중물 사업을 제외한 다각적인 부처 연계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복지 및 환경, 문화 관련된 중앙 부처들의 사업들과 돌봄센터, 체육관, 도서관, 슬레이트 지붕 사업들을 연계해서 주민들의 그 주민 생활의 질 향상과 허그, LH 등의 공공기관들과 연계해서 노후주거 개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도시재생 중간 조직인 재생지원센터와의 협력으로 주민 역량 강화,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요. 도시재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재생을 통한 그러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는 어느 정도 창출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주민 여러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의 주체를 주민이 맡아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주민협의체와 마을 내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력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재생회사로 거듭나고요. 현장 지원센터와 지자체 전담 조직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최소한 42개 정도의 안정적이고 좋은 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석했던 부분들과 계획했던 부분을 여러분들 마을 지도를 놓고 조금 그 분포를 시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더 나은 문현동의 미래를 사는 법을 목표로 해서 상생하는 문현 마실로드 프로젝트의 사업들은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바깥 문현과 앞 문현이 좀 소통을 하게 되고 아파트의 울타리를 열어서 이웃과 함께 하고 주변의 호재가
지역 내 유동인구와 직결되어서 골목 상권에 활기를 띄우는 문현동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주민들께서 마을 내에서 좋은 일자리도 찾아가실 수 있는 행복한 문현으로 거듭나기를 기원 드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훌륭한 화이팅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드릴 수 있고 또 질문을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